연륜이 전하는 양육의 지혜 16번째 시간은 변명식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오지민입니다. 저는 오늘의 주인공 변명식입니다. 그럼 진행할까요? 먼저 오늘의 주제를 말씀해 주세요. 신화창조,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신화창조의 꿈을 갖고 계셨나 봐요. 그 의미가 궁금해요. 말 그대로 부족한 것, 안 되는 것,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세운 뜻을 성공시키면 신화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화창조의 꿈을 꾸며 살아왔어요. 70평생을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며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손잘TV에서 작은 저의 스토리를 전하면 후손 그리고 후배들이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을 향한 용기 또한 생길 거라 봅니다. 젊은이들에 의해 수없이 많은 신화창조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화창조의 꿈은 언제서부터 갖게 되셨나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성적표를 나눠주시던 담임선생님한테 손바닥을 회초리로 5대 맞았습니다. 매우 아프더라고요. 성적이 반에서 꼴찌라는 거예요. 집에 오면 생각해보니 분하고 오기도 생겼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안 했구나 생각하고 그날부터 어머니께 책을 사달라 해서 호롱불을 켜놓고 밤을 새고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중학교 2학년 때는 5등, 중학교 졸업할 때는 1등의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 바로 꼴찌에서 1등이 된 제 인생의 신화창조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성적을 올리겠다는 꿈을 이룬 첫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경험이셨네요. 첫 신화창조의 경험이 그 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저는 강원도의 고등학교에서 명문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을 목표로 했는데 좌절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1 때 철학자이신 안병욱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 두 분의 특강을 들으며 꿈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꿈이 신화창조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전의 자세와 용기 있는 삶의 모습을 디자인했고 실천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미천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장사를 하며 키워주신 제 어머님의 굳은 의지가 바로 신화창조의 뿌리였습니다. 역시 어머니시군요. 신화창조의 정신을 길러준 것이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로 가보라. 외국으로 나가보라. 우리 선배들의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젊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대학을 입학해서 게시판을 보니까 크게 눈으로는 세계를 가슴에는 조국을 이라는 안내문에 제가 매료돼서 유네스코 학생회 쿠사의 1호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대학신문사 기자, 총학생회 부회장 등 열정을 다했습니다. 졸업할 때 제 대학에 이한민 총장님께서 주신 인생의 규범이 있었는데 영어를 열심히 하고 비전을 확고히 하고 기독교를 신앙으로 세상에 총명하라는 4가지 말씀을 지금까지 잘 간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어떤 길을 걸으셨나요? 다소 어려운 살림에도 돈을 벌어야 했지만 꿈을 갖고 경영 공부를 더하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대학 교수로 40년을 일하면서 동시에 중소상인들과 30년, 연구원을 운영하며 30년을 지내오면서 신화창조를 계속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뜻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신화를 창조해야 했으니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재래시장을 품위 있는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전국 1,500여 개 전통시장을 1년의 주행거리 15만 킬로 이상 달리며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IMF를 맞아 신화창조의 길이 막히나 싶었습니다. 아이고, 실망이 크셨겠어요. 그런 IMF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신화창조의 정신은 이어갔나요? 그때 나라 전체가 공황에 빠졌던 건 아시죠? 들었어요. 제가 주로 컨설팅하던 전통시장도 어려웠고요. 큰 격도 어려웠습니다. 이를 구하는 것이 저에게 소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올인해서 전통시장의 신화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고 저는 대학 강의 외에 기업 특강, 특히 전국
전통시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만들어서 상인교육, 환경 개선, 상인조직 강화, 운영 시스템 개선, 핵심 점포 육성 등 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 결과인지 전통시장의 모습이 점점 현대화되었고 소비자 인식도 바뀌고 신화창조에 일조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50여 권의 책과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요. 바로 이렇게 변명식의 신화창조, 아주 작은 디테일의 기적 등 이런 책을 여러 개 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런 신화창조의 철학과 경험이 자녀분들에게도 전수가 되었나요? 예, 제가 대학 강단에 서게 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밤늦게까지 책상을 지켰는데 이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히 학구율이 높아졌습니다. 그 덕분인지 아이들이 공부를 곧잘 했고요. 큰 딸은 사회복지 박사로, 또 둘째 딸은 공인회계사로, 막내 아들은 회계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신화창조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제 아내의 역할이 컸는데 제 아버지로서 매진하는 것이 부족했는데도 유전인자가 잘 전달되었다고 위안해 봅니다. 그랬겠네요. 또 닮은 것이 있나요? 예, 제가 근면하고 성실하고 또 제 마음의 노력을 기울여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손주들 양육은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요? 저는 지금도 대학을 퇴임하고 나서 계속 아침 7시면 집을 나와서 저녁 9시가 넘어야 귀가합니다. 주말에도 일을 싸들고 다니고 4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죠. 남편으로, 아버지로, 할아버지로서는 모두 자격 미달입니다. 산업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가장이 했던 모습 그대로 저는 현직이나 퇴직 후에나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일과가 신화창조의 연속이라고 가족들이 봐주었으면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손주들은 자식들을 통해 간접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든 일과 생활의 레벨이 잘 지켜지는 워라밸 되는 그런 사회의 신화창조는 요즘 젊은이들이 받아주지 않을 테지만 저 자신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결심이네요. 그렇다면 부인께서는 손주들 양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제 아내는 직장 다니는 딸들을 위해서 손주를 6년간이나 봐주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고를 아끼고 있지 않거든요. 반면에 저는 제일이 바쁘다 보니 어깨 너머로 볼 뿐이고요. 또 솔직히 손주보다 고생하는 아내가 안타까운 마음이어서 격려해주고 싶은데 하여간 아내는 손주들 심성과 인성이 중요하고 공부는 학교 유치원에서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요. 그런 면에서 정리정돈이나 예의 바른 자세 같은 것을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부터는 도움을 주려 합니다. 아, 네. 앞으로 신화창조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후손들에게 교훈을 남겨주실 건가요? 예,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이충무공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계십니다. 이 두 분 모두 궁핍을 탓하지 않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직생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일한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또 한 분은 미국의 켄터키 프라이드 KFC의 창립자 커널 샌더스이신데요. 1008번의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1009번째 성공시킨 끈질긴 승부욕을 거울 삼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신화창조의 기운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젊어서 뿌린 씨앗을 갖고 노년에 풍성하게 거두는 신화창조의 꿈을 양육의 지혜로 전해주고 싶습니다. 귀감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손잘TV 이번 열린의 양육지에는 변명식 편으로 신화창조 꿈은 이루어진다 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